낭만의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라파레크레스 대표로 한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표현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자, 오늘 또 나는 화려한 물음표보다 정직한 느낌표를 만드는 사람이 더 좋다 라고 하는 박덕은 저서 중에 한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머리를 쓰거나 노력할 필요도 없다. 사람은 머리를 쓰거나 노력할 필요도 없다. 다만 좋은 눈을 가지는 것이 문제인데 이것만은 꼭 좋아야 한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원리는 극히 미묘하고 수다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의 원리라도 간과하면 오류에 빠지기 쉽다. 이리하여 그 모든 원리를 보기 위해서는 아주 맑은 눈이 필요하고 다음의 원리에서 그릇된 추론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신이 필요하다. 이 말은 파스칼이 팡세에서 한 말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복잡 미묘하고 많지만 그 여러 원리를 정확히 보는 통찰의 눈, 그건 오직 하나, 그것은 맑은 눈입니다. 그 원리에서 쓸만한 추론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은 오직 하나, 그것은 올바른 정신입니다. 이 맑은 눈과 올바른 정신, 그 어떠한 희생을 치러서라도 맑은 눈과 올바른 정신을 소유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네요. 맑은 눈, 그리고 올바른 정신. 알겠습니다. 맑은 눈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입니다. 들국화, 들장미, 들그물, 끌끄물, 후릿그물, 들그물, 바다 밑바닥이나 물속에 그물을 펼쳐두고 미끼나 불빛으로 물고기를 그 위로 유인하여 한꺼번에 들어올려서 잡는 그물을 들그물이라 한다. 네. 끌끄물, 물고기를 잡는 데 쓰이는 그물이 하나. 물고기를 잡는 데 쓰이는 그물이 하나인데 자루처럼 생겼으며 이 그물을 물에 넣고 수평 방향으로 끌어서 물고기를 잡는다. 네, 그렇군요. 후릿그물은 뭐예요? 후릿그물. 강이나 바다에 넓게 둘러친 후에 그물 양쪽에서 여러 사람이 끌줄을 잡아당겨 물고기를 잡는 큰 그물을 후릿그물이라 한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들그서내다. 들들 뒤져 끄집어내다. 들그서내다. 들들 긁어서 들들 뒤져가지고 끄집어내다. 들그서내다.
들그서내다, 들그서내다. 들기름, 들기름, 참기름, 참기름, 들기술, 들기술, 들재간, 들재간, 들기석, 들기석, 산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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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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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맛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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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국화, 들장미, 들그물, 끌그물, 후리그물, 들그서내다, 들들 뒤져 끄집어내다, 들기름, 참기름, 들기술, 들재간, 들재간, 들기석, 들기석, 산기석, 강기석, 처맛기석.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요. 이태원 참사. 사람들이 모여든다. 물결 띄고 따라 거닌다. 골목길마다 들뜬 마음, 꽃다운 아이들 축제의 발걸음, 아수라장이 된 곳. 아수라장이 된다. 꽃다운 아이들의 축제 발걸음. 아수라장이 된다. 산 자는 죽은 자를 찾아 애타게 이름 불러 애타게 이름 부른다. 마지막 생애 한 자락. 마지막 생애 한 자락. 눈물겨운 달빛 사연. 얼룩얼룩 스며든다. 달빛 사연. 마지막 생애 한 자락에 눈물겨운 달빛 사연 얼룩얼룩 스며든다. 누구의 잘못인가? 되돌이피처럼 반복되는 사고. 막을 수는 없을까? 막을 길은 없을까? 막을 길은 없을까? 요거는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예. 없는 것 같아요. 양협이요? 협, 양, 협, 양협, 양협, 백화,
백화 숲이 하얗다. 하늘이 파랗다. 훌훌훌 구름이 넘어간다. 호 오려오려 산새가 온다. 살살살 새삼스런 물소리. 새삼스런 물소리. 산이 젖는다. 귀가 듣는다. 햇볕이 다시다. 바람도 없다. 작고 나는 산에서 살고 싶다. 나무가 되고 싶다. 한 그루 백화가 되어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들으며 햇볕 있고 이대로 오래 고스란히 서서 견디고 싶다. 아무도 나를 부르지 말라. 백화가 뭐야? 백화라. 백화 자작나무과에 속한 낙엽 화렵교목. 백화숲이 백화 자작나무과에 속한 낙엽 화렵교. 백화숲이 자작나무 껍질. 자작나무를 말하는 거야?
김연아 시인의 시집 발간을 첫 시집 발간을 축하하며 김연아 시인은 백운산 자락과 섬진강 줄기가 바다와 만나는 전남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281번지에서 아버지 김동씨와 어머니 정옥분씨 사이에서 1962년 6월 13일 이남 5녀 중 셋째 딸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 가을날이면 집 마당가 붉은 석류알이 미소 짓는 석류나무 아래 바위에 앉아 노는 걸 좋아했다. 키 큰 감나무에 올라 앉아 멀리 노을을 바라보며 사색에 잠기기도 했다. 여름엔 병상에 누워 비를 내며 아련한 동심에 젖기도 했다. 특히 할머니를 좋아해서 정정거림으로 30분 거리야 되는 비포장 도로를 지나 외갓집에 자주 갔다. 할머니, 이모, 외삼촌이 반겨주는 외갓 근처에 있는 서산을 자주 오르내리며 근처에 있는 서산을 자주 오르내리며 지냈다. 때론 서천 겨울에서 수영대하고 들녘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놀면서 지냈다. 어려서부터 책 읽기를 좋아해서 학교 도서부에 봉사하며 수시로 책을 읽었다. 학교 도서관의 책들을 다 읽고 졸업하겠다는 결심을 할 정도로 책 읽는 독서 욕심이 많았다. 그 중에서 고전 읽기를 아주 좋아했다. 성격이 좋아 자상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매들과도 아주 사이좋게 재미나게 지냈다. 아주 사이좋게 지냈다. 학창시절에는 모범생으로 선생님들의 칭찬과 사랑을 독차지했고 여러 백일장에서 수상하기도 했다. 시 쓰는 선생님이 되고 싶고 아이들과 함께 시를 노래하고 시처럼 살고 싶어 1986년 광주교육대학교에 들어가 초등교육을 전공하였고 1986년 졸업 후 지금까지 35년째 교직에 봉사하고 있다. 1989년 11월 28세 때 2살 연상인 이장시 씨와 결혼하여 슬하의 두 아들을 두었다. 2009년에는 호남대학원에서 상담 심리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교사로서 육상부 선수를 지도했고 합창부 지도, 무용지도, 문예부 지도, 스카우트 지도도 맡아 했다. 2016년에는 초등학교 교장 발령을 받아 이후 6년째 재직하고 있다. 운동을 좋아하고 아이들과 얘기 나누기를 좋아하는 그녀는 날마다 아이들 등교 맞이를 하며 푸른 하늘을 닮은 아이들과 함께 지내며 행복해하고 있다. 2019년 오간지 시사문단 시부문 신인문학상 수상으로 문단 데뷔를 했으며 2019년에는 신앙송가 인증을 받았고 2021년에는 신앙송 지도사가 되었다. 현재 한시문학 창작회원, 둥그런문학회 회장, 광주문인협회 회원, 광주시 세계문화예술연합회 부회장, 한국문학예술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수상으로는 장관상, 교육감 표창, 교육장 표창, 교육공로상, 28회 용합 전국배 일장, 전국 예성시 낭송대, 6회 모델 강주 선발대, 아시아 평화예술협회,
문학상, 문학상, 해복지문학 최우상, 사랑비 자유시 최우상, 남명문화재 시아문학상 포렌컬처상 들을 수상했다. 하루는 메모장에 이런 글을 남겨놨다. 나는 홀월 생각의 날에 펼치는 걸 좋아한다. 생각은 기록하지 않으면 금방 지나가 버린다. 마음속의 작은 울림들을 기록하다 보니 시가 되었다. 몰랐던 내 안의 작은 아이와의 만남은 나를 성장시킨다. 시를 읽으면 피가 맑아진다는 법정스님 말씀처럼 시와 친구가 되다 보니 영혼이 맑아진 느낌이 든다. 틈틈이 신앙송으로 울림 있는 시를 전하며 재능 기부도 한다. 시는 나에게 아련한 그리운 어머니 같다. 늘 함께 있어도 목마르고 그리운 설렘이 사는 기다림. 바람꽃 향기에 여우는 싱그러운 미소. 사락사락 마음을 두드리는 여인 같은 존재다. 자, 그럼 이제부터 김연한 시인의 시 세계 속으로 산책을 떠나보자. 이 시에서 시작하자는 해귀가 비쳐올 때 추억의 강을 거슬러 오르고 있다. 살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잊혀지는 것들이 있다. 하지만 시간 속의 추억은 조금씩 자라 언젠가는 내 앞에 생시 같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다. 수많은 갈래길에서 떠돌다가 악착같이 돌아온다. 지워도 지울 수 없어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내 앞에 다시 나타난다. 그게 그리움이든 아픔이든 상관없다.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때로는 손살같이 다가오는 환영으로 떠오르기에 눈을 감아도 보인다. 안타까움 가득한 그날이 돌아가고 싶은 그 시절이 내 발목을 붙잡는다. 나는 그리움 많은 나에게 들켜 끝내 잊혀지는 것들을 고백해야 한다. 어찌 보면 우리는 잊혀지는 것들의 그 그림으로 살아가는지도 모른다. 이 시는 그런 아련한 추억들을 노래하고 있다. 추억 속에서 달콤한 시선, 수양보들 걷어주는 손길, 물무늬의 조각배는 흔들거린다. 달콤한 시선이라는 표현이 눈길을 끈다. 연인을 바라보는 그윽한 시선일까? 열정을 불태우는 꿈만한 시선일까? 어떤 시선인지 알 수 없지만 가슴을 뜨겁게 한 시선임에 틀림없다. 시선이면은 틀림없다. 그 달콤한 시선에 수줍은 물무늬 그려지고 조각배는 흔들거린다. 시청자의 가슴에 파문이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동동 구르는 말들이 춤을 춘다. 그 순간 한 무더기의 별꽃이 피어나고 있다. 이 시는 잊혀진 것들을 이미지코인으로 재생해내고 있다. 이미지와 만난 시적 형상화가 아주 자연스럽게 전개되고 있다. 이 시에서 시조가 이런 즐겨기를 섬세히 관찰하고 있다. 즐겨기는 생명력이 매우 강해 차갑거나 사람의 발에 짓밟혀도 다시 살아난다. 즐긴 목숨이란 뜻에서 즐경이라는 이름이 유래됐다고 한다. 즐경이는 생명인데 바퀴에 짓밟혔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시조가자는 그 아픔을 우지직 비명의 가파른 무게라고 말하고 있다. 슬프지만 참 멋진 표현이다. 바퀴에 짓이겨지며 울음으로쓸 그 서러움이 느껴진다. 그럼에도 즐겨이는 그 아픔을 디디고 언약의 하얀 폭말이 되기 위해 일어선다. 그 일어섬이 쉽지만 않았을 것이다. 제 몫의 서러움을 끝끝내 견디며 뜨거운 여름을 나를 건넜을 것이다. 짓밟혔던 날이 어디 하루 이틀 뿐이었을까? 어디 하루 이틀 뿐이었겠는가?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닥으로 떨어져 어둠 속에서 끙끙 앓았던 날들이 수없이 많았을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깊은 수렁에도 길은 있고 둥근 달은 물속에서는 일그러진다고
일그러진다고 말하는 바람의 속삭임을 듣는다. 이 지점에서 시적화자의 상상력이 돋보인다. 아픔 속에서도 바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질경이가 멋지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떨며 울었을 질경이 용기를 내어 한 걸음 한 걸음 생의 중심을 향해 나아간다. 이 시는 섬세한 이미지 배치가 돋보인다. 이 시에서는 이 섬세한 이미지의 배치가 돋보인다. 낯설게 하기도 시적 형상화의 깊이에 관여하고 있다. 이 시에서 시적화자는 시지푸스 꿈의 대해 다루고 있다. 시지푸스는 언덕 정상에 이르면 바로 굴러 떨어지는 무거운 돌을 다시 정상까지 계속 밀어올리는 벌을 받은 인간을 뜻한다. 한 끼의 밥에 매여 사는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씁쓸하다. 어머니는 자식 한 끼를 위해 평생 흙에 의지했다. 호미질로 아침을 낳고 저녁을 불렀다. 깜깜한 어둠을 열어 흙꽃을 피우며 한 끼의 밥상을 차리기 위해 평생 밭에서 살았다. 자식들의 한 끼 밥에서 벗어날 수 없던 어머니는 사는 게 얼마나 팍팍했을까. 시적화자는 그런 마음을 헐떡이는 만개의 호흡 떨어질 걸 알면서도 다시 밀어올린다고 말하고 있다. 발목을 붙드는 초라한 살림살이와 고단한 시집살이 그리고 한 끼의 밥이 헐떡이는 만개의 호흡으로 다가와 마음이 아리다. 어머니는 늘 밥상에서 한 박자 느리게 수저를 들었다. 식구들이 남긴 반찬을 비우며 식사를 했다. 고생해서 차린 한 끼의 밥은 너무나 쉽게 사라져 어머니는 다시 흙에 의지해야 했다. 시적화자는 그런 상황을 끌어올린 만큼 부르는 속도 빨라지고 시간을 놓아버린 손이라고 말하고 있다. 아프지만 멋진 표현이다. 아프지만 멋진 표현이다. 왜 아프지만 멋진 아프지만 멋진 표현이다. 이상하게 말하고 있다. 어머니의 상. 어머니의 삶은 막막한 고갯길 사각지대 끝을 맨발로 걷는 것처럼 늘었지만 다시 일어선다. 고단함이 팽배해 있는 삶의 공간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 슬프지만 그 고단함 속에서 자식들을 올겨 키운 어머니를 만난 듯해 감사하다. 마음은 시지푸스의 꿈을 꿨을까? 어머니만 우리도 그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시의 시적화자는 토마의 생에 대해 시적 형상화하고 있다. 가난한 집으로 딸을 시집보내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괴로웠을 것이다. 그 집에서 고생한 딸의 모습이 눈에 선하기에 가슴이 아팠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시적화자는 시집가던 날 건네지며 떨리는 아버지의 손길이라고 말하고 있다. 아버지는 아버지는 설레어 떨리는 게 아니라 걱정스러워 떨렸을 것이다. 그렇게 시집간 톰마는 패인 상처 견뎌온 몸부림으로 한 달을 그리고 10년을 버텼을 것이다. 칼바람 바다된 뚝심으로 가정을 지키며 하나의 어머니가 되어갔을 것이다.
그렇게 딸은 어머니로 성장하면서 깊게 들이운 주름이 색다른 울림으로 답하며 자신의 삶을 갖고 갔을 것이다. 나이가 들어도 어머니는 무디어져 둔탁한 몸집에 절룩거리는 다리 짓물려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머니 역할을 다했을 것이다. 이 시는 도마를 시적 형상하면서도 한 여인의 삶을 오버랩시키고 있다. 한결같이 제 몫을 묵묵히 해내는 도마가 오늘따라 새삼 귀하게 여겨진다. 도마를 의인하여 역경을 견뎌내고 자리 잡아가며 제 역할을 다하는 어머니의 인생을 그려내는 데 성공하고 있다. 문득 도마에 닿는 탁탁 소리가 어머니의 말씀 같다. 이 시에서 시적화자는 사랑 고백의 특질을 이미지로 그려내고 있다. 사랑 고백은 두고두고 그윽한 울림이 되어 먼 훗날까지 두근거리게 한다. 고백을 부추겼던 수많은 밤들, 그 불면의 시간들이 매만져진다. 가슴처 밑바닥에서 출렁이었던 설렘이 붉어진 뺨에 홍조로 꽃피어나 사랑을 고백했을 것이다. 그렇게 숨겨진 입술은 제 언어를 되찾으며 고백했을 것이다. 시적 화자는 그 마음을 사슴이 놀다 이은 하얀 실타래 바람꽃 향기 지피어 펼쳐놓는다고 말하고 있다. 아름다운 표현이다. 사랑 고백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마음의 청기 누설과 같다. 아무리 감정을 숨기고 도망가려 해도 갈 곳이 없다. 그런 마음을 시적 화자는 햇살 삼킨 볼 앙담으로도 툭 터져 앞서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멋진 표현이다. 달콤함으로 손에 들 수 있다면 그것은 사랑으로 충만한 설렘일 것이다. 얼마나 설레었으면 타오른 바람꽃으로 쓸어도 그대로 콩닥콩닥할까. 노을진 산그림자 삼키고서 도들볕 함성으로 마구 달리는 사랑 고백이 황홀하다. 이 시는 시적 형사가 아주 세련되어 있다. 감각 이미지의 입체적 배치가 시를 한층 더 우아하게 보이도록 해주고 있다. 이 시에서 시적 화자는 무조건 달린다. 기차는 열차의 칸수만큼이나 하고픈 말을 가슴에 담고 달린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 내가 원하는 행선지에 대해 생각해 보자는 것일까? 아니면 그냥 달리는 것이 좋다는 것일까? 혹시 기차 소리 환호하는 나무와 강물의 박수 소리를 듣고 싶다는 것일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 수 없는 기차는 시간의 꼴이 칸칸이 싣고 달린다. 시간의 꼴이라는 표현이 멋지다. 칸칸이 길게 이어진 객차를 뜻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성장하는 한 생애를 뜻하기도 하다. 시간의 칸칸마다 세월의 흔적이 스며들었을 것이다. 덜컹거리는 다리를 건너며 휘청거렸던 몸, 터널 같은 서러움을 견뎌냈던 울음, 뜨겁게 차가운 생의 계절을 건너며 멍들었던 아픔 등이 스며들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시적 화자는 긴 여백이로 떠도는 열정의 길이 울림으로 전해지는 무수한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하지만 산다는 게 열정이 있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기에 어느 순간 시간의 늪에 갇힌다. 허우적될수록 점점 늪에 빠져들어 몸살 앓는다. 만남과 이별을 들락거리며 씁쓸한 내일을 맛보고 쉽고 내뱉으며 무너진다. 그러다가 어제의 그 길이 오늘의 궤도가 아님을 깨닫는다. 이 지점에서 시적 화자는 나를 만나러 달릴 거라며 인생 방향을 다시 설정한다. 기차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자아를 찾아가는 내면 세계를 이미지로 잘 포착해 놓고 있어 멋지다. 이 시에서 시적 화자는 빈집에 대해 쓸쓸한 시선으로 그려놓고 빈집에 대해 할아버지를 떠나 보낸 빈집은 관절염할 때 끙끙대는 바람소리만 가득하다. 할아버지 시간만큼 빈집도 늙어 허리가 굽은 처막끝이 축 처져 있다. 거동이 불편한 잡초들이 여당을 차지하고 있어 빈집은 쓰다나다.
그런 빈집을 시적하자는 마른 장작 널브러지고 다 가져가지 못한 옛 이야기들 휘저어도 줄지 않는 잡초처럼 노란 정막 헤집는다고 묘사하고 있다. 멋진 표현이다. 어스런 표현이다. 노란 정막 헤입니다 속에서 빈집의 쓸쓸함이 익혀진다. 이제 빈집은 비가 와서 몸을 뒤척여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녹슨 구름만은 더 녹슬고 들깨치 감나무는 외로워 감염만 떨구고 있다. 저녁이 오면 어스름의 투명한 외침만 빛바랜 거미줄에 덩그러니 걸려있다. 할아버지가 쓰러지던 날 바람은 끙끙대며 할아버지를 깨워보지만 꼼짝도 않는다. 돌아오지 않는 할아버지를 대신해 빈집은 이제 할아버지의 배꽃을 돌본다. 배꽃이 멀리 있는 할아버지에게 문안 인사라도 드리려는 건지 뽀얀 꽃등으로 번거러진다. 하지만 툇마루는 할아버지 추억을 놓을 수도 붙잡을 수도 없어 꾀죄죄한 물골로 나앉아 있다. 빈집에 대한 시적 화자의 관찰력이 아주 뛰어나다. 그리고 시어 배치도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다. 이 시에서 시적하자는 귀 기울이면 그제서야 들리고 보이는 것들을 시적 형상으로 펼쳐놓고 있다. 이 시는 땅 위에 쓰러진 나무가 들여다본 세계를 그려놓고 있다. 시인은 세상에 없는 시선으로 시적 대상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한다. 절망, 분노, 죽음 등의 추상적인 세계를 시인만의 독특한 시선으로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 시는 독특하다. 죽음 저 너머의 세계를 들여다보면서 살아있는 현재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살아있을 때는 손에 잡히는 꽃향이었을 텐데 이제는 잠시 스치며 줄줄이 떠돌기만 한다. 만질 수도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고향이 사무치게 그립지만 어찌할 수 없다. 한때 시적 화자에게 봄날이 열려 님의 목소리가 들렸을 것이다. 나비처럼 팔랑팔랑 다가오는 님의 발소리에 두근거렸을 것이다. 하지만 생을 마감한 시적 화자에게는 모든 눈이 감겨 보이지 않는다. 오직 생전의 기억으로 그리움의 손길을 불러와야 한다. 그런 그리움을 시적 화자는 귀열고 허리 등져도 땅의 노래 들리지 않아 공허한 약속인 줄 알면서도 조심스레 두드린다고 말한다. 순식간에 허공으로 흩어질 공허한 약속이 안타깝기만 하다. 이제는 하루 속으로 흐르지도 젖지도 못하기에 아련한 정막만 감돈다. 이 시는 죽음 너머의 세계를 낯설게 하기 표현을 기법으로 돋보이게 한 작품이다. 이 시의 시적 화자는 꽃무릇의 존재를 다각도로 그려놓고 있다. 천년을 한자리에 기다리면 만나려나. 오래된 미래를 손끝으로 피올리면 그 인연 맺어지려나. 서리도 없이 흐르는 울음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리움을 놓지 못해 가슴에 못을 치는 인연의 가늘한 꽃대를 피올리며 기다림의 옷을 짓고 있다. 시적 화자는 그 기다림을 접을 수도 만질 수도 없어 붉게 저민 입술, 다가서는 법도 돌아갈 길도 송두리째 잊어 먼 길 돌아 또 하루의 기다림을 깁는다고 말하고 있다. 기다림이 하루, 한 달, 1년을 넘어 끝도 없이 이어지는데도 또 하루의 기다림을 깁고 있다. 지독한 기다림이다. 꽃무릇 피는 사연에 가을이 온통 글썽이는 이유를 알 것 같다. 기약 없는 만남. 앞에서도 기다림은 이어져 그 기다림마저 숭고하다. 꽃대를 밀어올리고 꽃을 피우는 기다림은 장엄한 의식처럼 느껴진다.
혹시 그리움에게 꽃엽서를 띄우면 닿을 수 있으려나. 혹시 향기라도 서로 만날 수 있으려나. 시적 화자의 내면과는 달리 움츠린 바람만 온종일 뒤척이고 있다. 꽃무릇을 통해 기다림, 그리움, 아픔이 다가와 마음이 아리다. 아픔 등이 다가와 마음이 아리다. 닿기 위해 태어난다. 이 시에서 시적화자는 타이어의 생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무조건 달려야 자신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타이어. 급정거의 비명소리 솟구쳐도 다시 달려야 하는 타이어. 마치 하루를 달리고 한 달을 달리고 내일을 또 달려야 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 모습과 우리 모습 같다. 우리 모습 같다. 두려움에 마음 졸이다가도 길 위에 서면 무조건 달려야 한다. 처음에는 탄력이 붙은 둥근 바퀴로 힘든 길도 잘 달렸을 것이다. 그러다가 탄력이 떨어지고 지문이 닳아 쉽게 상처 입었을 것이다. 그런 상황을 시적화자는 인맥 굵게 내리뻗어 푸른 계곡 깊던 손금 이제 다 닳아 희미하다고 말하고 있다. 닳아 희미해진 삶이지만 주저앉을 수 없게 다시 일어나 달린다. 흙먼지로 힘을 거내져도 구르고 또 구른다. 좌절과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모습을 보는 것 같다. 마음이 뭉클하다. 매 순간 전력을 다하여 산 어느 인생을 만난 듯하여 문득 숙연해진다. 날마다 달려야 했던 그 질긴 세월이 얼마나 고달팠을까. 아픈 몸으로 그 모든 것을 싣고 달리며 또 달린 타이어. 그 인생이 숨가쁘게 그려져 있어 눈길을 끈다. 생의 방향과 깃발까지 꽂아놓고 있어 더 멋지다. 지금까지 살펴본 같이 김일환 시인은 보다 철저히 시의 특질에 다가가 시 창작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시어 배치의 정갈함이 돋보인다. 구도덕이 없이 시어 중첩이 없이 깔끔하게 처리되어 시어 배치가 감탄을 자아낸다. 리듬감도 물르르 흘러가 시낭송에 좋은 자유시를 선보이고 있다. 또한 이미지 구현이 맛깔스럽다. 감각 이미지를 입체적으로 배치하고 때로는 공감각으로 시어들의 그림을 그려나간다. 쉬운 시어들이지만 그들이 빚어내는 이미지나 아주 다채로운 입체감을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낯설게 하기가 배경을 이루고 있다. 사물을 평이하기보다는 새로운 각도로, 새로운 시선으로, 새로운 안목으로 해석하여 신선하고 싱그러운 시상을 전기에 펼쳐놓고 있다. 그때 빛을 발하는 새로운 해석은 연신 감탄을 자아내고 감동을 이끌어낸다. 뿐만 아니라 시적 형상 속에 빚어놓은 인생의 의미, 세계관이 주는 감동의 전율이 사색의 공간으로 이끌고 있다. 이때 맛보는 삶의 의미방울이 행복동산으로 안내하고 있는 듯하여 후다다. 이러한 시의 특질들을 두루 갖추고 있는 김일환 시세계가 앞으로도 줄기차게 뻗어나가 제2, 제3 시집으로 빛을 보게 되기를 소망해 본다. 여생 동안 창작하게 될 수많은 시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길 바란다. 시 쓰고 시집 발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가을날 빛나는 은행나무 오솔길을 걸으며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성원님 안녕하세요. 네, 아정님 안녕하세요. 아정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문은이들 반갑습니다.
성원님, 프랑기님 안녕하세요. 프랑기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문호님들 반갑습니다. 아정님, 성원님 수상 축하드립니다. 불꽃님, 성원님 반가워요. 오사행님 안녕하세요. 프랑기님, 오사행님 반가워요. 오사행님, 서성님, 문호님들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정님, 숲속의 공주님 반갑습니다. 세실리아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세실리아님, 문호님들 반갑습니다. 성호님, 숲속의 공주님 안녕하세요. 성호님, 세실리아님 안녕하세요. 아정님, 세실리아님 반갑습니다. 프랑이님, 세실리아님 반가워요. 세실리아님, 성호님, 아정님, 프랑이님, 숲속의 공주님 반갑습니다. 아정님, 김미란 시인님, 광양이 고양이고 셋째 딸이군요. 네. A장훈이가 왔어요. 네, 아정님 평설 멋집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문호님들 굿나잇. 네, 여러분도 굿나잇.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게요. 올해 내 전국구 문학상 2~3개 이상 꼭 받게 될게요. 그리고 127세까지 건강 장수할게요. 믿습니다.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하나 들려드리면서 작별 인사를 올릴까 합니다. 여러분 안녕. 오르바 비더제인 사요나라 바이바이.